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주식 채널입니다.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제 컴퓨터를 켰더니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 쭈압이라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. 오늘 쭈압이라는 분의 이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요 내용이 잠깐 떠서 이분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다고 월 1,000,000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서 잠깐 내용을 확인했습니다. 그래서 그 내용으로 오늘 이 금융주죠, 금융지주, 참 인기가 없는 주식입니다. 이게 웬만한 젊은 사람들, 그리고 또 뭐 주식 투자 좀 오래 하신 분들한테는 거의 뭐 관심 밖에 있는 종목인데, 요 분은 이제 여기에 투자를 하셔서 월 1,000,000원의 배당금을 수령하게 됐다는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. 이 배당금은 이익금을 벌어서 이 벌어들인 영업 활동을 해서 이익금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게 이제 배당주죠. 그래서 이분은 배당주 투자로 성공을 하셨고, 지금 보니까 이 자산이 지금 규모는 12억 한 6천 요 정도 되겠죠. 여기 12억 한 6천 정도. 이 외에도 이제 현금 자산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수익률 여기 찍힌 거는 이제 뭐 요 최근에 있는 거니까 그렇고, 이 50몇 프로 정도 수익이 되는 건지, 여기 뭐 50.75가 50% 수익이 났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. 대략.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요 포트폴리오 잠깐 한번 보시면, 지금 뭐 가장 많이 이 포트에 담고 있는 게 이 하나금융, 또 기업은행,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잘려서 좀 잘 안 보이지만 요 기업은행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요 기업은행이 약 한 3억 2천 정도, 그리고 하나가 2억 7천 정도. 그래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이분은 이제 금융주에 투자하고 계신 걸 알 수가 있고, BNK DGB 요 6,900, 약 한 4,400 정도. 수익률도 높죠. 이 DGB 같은 경우는 BNK에 분해서 좀 많은 좀 수익을 좀 내시고 계시고, 또 리드코프가 있습니다. 요 대부업체, 손실이 크죠. 여기 대부업체는. 대부업체가 지금 어렵습니다. 이 정부에서 금리 상한선을 규제를 하면서 대부분 이 대부업체들이 좀 나락으로 가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. 그리고 기업은행이 11%, 좀 상당히 높죠. 수익이 좀 높은 수준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은행 쪽에서. 그 외에 이제 보험 몇 개 좀 가지고 계시고, 지주사를 특히 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. 요 SK 좀 손실이 좀 크고, 그리고 뭐 도시가스, HD 현대 중간 배당 주는 주식, 뭐 몇 주 안 됩니다. 이런 주식은 미비하고, 대체적으로 포트는 전부 요 금융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. 하나 요런 거 뭐 3천만원 정도 투자되어 있네요. 또 지주사 우선주를 좀 가지고 계시고, SK 디스커버리 5천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.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. 금융주만을 쭉 추려서 정리를 했더니, 현재 가치, 요게 이제 계속 이제 그 주가는 변하죠. 그래서 어제의 주가로 기준으로 해서 한번 계산을 했더니, 대략 8,600만원 정도, 8억 6천 정도가 이 금융 쪽에 투자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짜질구리한 잔잔바리들, 그런 종목이 있고. 그래서 이 계산을 해봤습니다. 배당금을 얼마 수령하시는지. 올해 이 배당 그 소득세까지 빼면 6,600 정도, 요 금융에서만 6,600, 그리고 나머지 합치면 약 한 8, 9천 정도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분이 상당히 많은 높은 배당금을 받으시는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배당금 수령에 가지고 또 단타도 하시더라고요. 또 단기 투자도 하고 계시고, 그래서 수령이 뭐 보니까 괜찮죠. 1억 이 1,900만원 정도, 이 정도는 또 단기 투자 하셔서 이 정도 수익도 얻고 계시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그에 반해서 한번 오늘 살펴볼 국민주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. 이 삼성전자 우리나라 주주수 1위입니다. 560만 명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저도 요때 요 삼전 유튜버를 했어야 되는데
저는 뭐 개털입니다. 요 삼전 쪽에서 뭐 한 1%만 가져가도 엄청나죠. 여기 주주 중에 1%만 제가 구독자로 확보해도 요때가 지금 20년도죠. 요 20년도 때 이 코로나 때 특수로 인해서 10만 원대까지 거의 10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었죠. 요 9만 원대까지. 요때 뭐 많은 유튜버들이 많이 나오면서 뭐 거의 삼전 유튜버들이 요때 이제 많이 그 인기를 좀 끌었습니다.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제가 방송하는 기준가로 72,000원대 있고 지금 7만원대 이제 거의 있고 425조 배당금은 361원을 줍니다. 매 분기 총 금액은 1444원 배당 수익률 2%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월봉으로 이렇게 보면 아시다시피 요 지금 20년도 요 코로나 요 시기 때에 42,000원이었습니다. 최저가가 현재 주가로 보면은 이제 7만원대 상승률로는 약 70% 정도가 상승을 했죠. 약 3년간 70%.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계신 이제 하나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은 이제 하나는 18,000원이었습니다. 최저. 현재 128% 정도 상승해 있습니다. 월등히 높죠. 얘가 하나가. 삼성을 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겠다고 요때 많은 분들이 투자를 했지만 실제는 인기 없는 하나가 더 오히려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배당금을 만약에 이 쭈암님께서 가지고 계신 요 금액을 삼성에 투자를 했다면 배당금은 약 1,400만원 정도를 수령하게 되고 이 쭈암님 같은 경우는 이제 6,700만원 정도를 배당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. 뭐 투자 금액 대비해서 배당 수익률,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이까지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금융주 이분이 이제 논리는 이거죠. 금융주가 정부의 압력을 많이 받는 산업이다 보니까 인기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아무도 투자를 안 하고 있지만 배당금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. 그래서 이분은 이쪽에 안전빵으로 이제 크게 변동은 없기 때문에 이 은행 지주사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셨답니다. 그리고 이 금융주, 금융 지주사 관련된 주요 뉴스 한번 보시면 요 횡재세 결국 무리였나? 그래서 뭐 요 횡재세를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. 이재명 포함해서 이 민주당에서 금리 장사를 하는 기업들이죠. 금리 인상으로 이 초과하는 이자 수익 120%를 초과하는 40%의 상생 기금을 징수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취약계층 소상공인들에게 나눠주겠다. 그래서 요 발의하신 분들 보면은 이제 좀 이름 있는 분들 많이 있죠. 이 김민석 또 이재명 뭐 이런 유명한 분들도 많이 이제 이 은행권의 그 수익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지만 이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 시대인데 누구나 돈을 버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? 자본주의에. 그런데 좀 요거는 제가 보기에도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. 그리고 인뱅으로 갈아탈까 시중은행 정기금리 이자율 3%대로 지금 추락을 했다. 그래서 주담대출 좀 한시름 낮다는 얘기도 있었고 일본은 최고금리 내린 뒤 대구업체의 93%가 사라졌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최고금리라는 게 이제 금리 상한선을 둔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뭐 50%를 금리를 하는데 야 너희 이제 50% 안 돼 20%만 받아 이러니까 이제 대부업체들이 이제 나가 떨어지는 거죠. 우리나라도 대부업 1위 국내 1위 기업이죠. 요 철수를 했습니다. 여기 대부업 1위 국내 철수 찬바람 부는 대부업계. 그래서 일본 업체죠. 일본계 요 어디였죠 이게 러시안 캐시 이 러시안 캐시 요놈이 이 대부업계에서 이제 사라집니다. 그게 이제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금리의 상한선을 두기 때문에. 그리고 내려가는 은행 대출 금리 주담대 수요 더 몰리나 아까 요 같은 내용이죠. 여기 주담대 금리가 지금 이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비트코인 20개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. 업비트 비트섬에서 6천만 원대까지 이제 상승을 했고 금리가 내려가면 이런 데에 좀 수요가 좀 몰리죠. 금이라든가 비트코인에. 그리고 내년 3월 금리 하락에 베팅을 했다. 1조 3천억이 금리 하락 쪽에 베팅하는 걸로 몰렸다는. 그래서 앞으로는 금리 인상의 수혜주가 이 은행주였습니다. 그래서 금리 인상의 대표적인 수혜주였죠.
가만히 앉아서도 이제 금리 차이만큼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.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내년은 어떻게 될지, 어떠한 그 또 변동을 가지면서 움직일지. 또 그래서 오늘은 요 고배당주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리드코프가 작년 배당률로 계산했을 때 가장 높습니다. 금융주 중에 13. 하지만 실적은 이제 개털이죠. 22년도에 1200원을 벌었습니다. 그리고 22년 3분기 누적으로 234원을 벌었습니다. 퍼는 26배. 아주 높죠. 그래서 얘는 매년 800원을 줬기 때문에 이 800원을 유지할지 그거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하나가 이제 가장 많습니다. 10%대. 현 주가 대비해서 약 10%가 나옵니다. 아직도. BNK도 10%, 우리금융도 10%. 하나금융은 매 분기 배당을 주고 있고, BNK, 우리금융 다 중간 배당을 줍니다. 그리고 JB도 이제 중간 배당을 주고, 얘는 8%. 퍼는 약 한 4배 정도, 요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퍼, 저 PBR, 요 쭈암님이 그 선택한 종목들 보면 대부분 이제 저퍼에 저 PBR 고배당주를 선택을 하셨더라고요. 그리고 시총은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단이 되는 기업들. 그래서 아무래도 좀 잡주에 비해서는 좀 안정적이다. 요런 논리로 이제 요런 쪽에 투자를 하시고 계시고, 하나 같은 경우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. 요 작년에 12,000원을 벌었고, 현재 이제 만원대, 1, 2, 3분기 누적으로 만원. 요거는 이제 작년 기준을 넘길 것 같습니다. 4분기 실적이 나와보면 알겠지만, 얘 BNK 마찬가지. 우리금융도 4,000원을 벌었고, 3분기 누적으로 3,000원대를 벌고 있고, 주당. 또 JB 같은 경우도 뭐 그렇고, 어느 정도 다 올해는 실적이 어느 정도는 다 넘어설 것 같습니다. 요 쭈암님은 요 기업은행이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. 요 하나하고 요 두 개. 기업은 약 한 8% 정도. 현 주가 대비해서 약 8%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 외에 한국금융지주 우도 가지고 계시고, 퍼는 5배. 배당 수익률로는 이제 5% 정도가 나옵니다. 시총은 좀 낮고. 그래서 여기 종목들 한번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. 먼저 리드코프, 얘는 석유 도소매업,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, 또 대부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석유 매출로 좀 버티고 있습니다. 근간이. 요 대부업은 금리 상한선 기준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서 조금 이제 실적이 좀 안 나오고 있고, 그리고 이 배당은 이제 결산으로 약 800원 정도, 요 정도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. 지금 바닥권에서는 좀 어느 정도 좀 틀어서 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,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하나금융지주입니다. 얘는 이제 STO, 요즘 아주 핫하죠. 요 STO 또 분기 배당주입니다. 이 하나지주는 하나금융은행을 통해서 STO 컨소시엄을 합류하지 않고, 은행권 컨소시엄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. 계열사인 하나증권과 STO 사업 협력을 진행 중이고, 미래에셋증권과 토큰증권 외 3.0 사업을 협력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그리고 주당 배당금 보면은 이제 22년 12월에 2,000원, 600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. 올해 결산으로 이제 얼마에 주냐에 따라서 요 금액이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좀 조정받을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작년도 줬던 요 금액 이상은 나오지 않겠나, 아니면 뭐 요 정도는 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. 그리고 이 월봉으로 보셔도 지금 18,000원대에서 현재는 이제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. 최고는 뭐 5만원대를 한번 찍었었죠, 여기. 그리고 좀 조정을 받았고, 하지만 요 20년도에 비해서는 아직도 이제 2배 가까이 올라와 있습니다. 세 번째 BNK, 얘는 부산 경남 쪽 은행을 소유하고 있고, 625원, 100원씩 해서 중간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. 결산으로 이제 625원을 줄지 아니면 더 많이 줄지. 그리고 얘는 이제 여기 쌍봉으로 한번 이렇게 꺾였던 요 가격대, 요 7,200원 요 가격이 상당히 이제 뚫기 힘든 요 저항 가격선에 있습니다. 요 7,200원대를 과연 이제 넘어갈지가 관건입니다. 네 번째 우리금융지주, 계속 요 쌍봉으로 꺾였던 요 가격, 요 12,000원 가격대까지도 이제 넘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, 최근에 뭐 아주 좋습니다. 중간 배당을 주고 있고, JB금융, 전북 광주 쪽 은행을 보유하고 있는 JB, 얘도 12,000원 가까이, 11,400원대에 한번 고점 부근에서 좀 힘을 좀 못 쓰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JB.
기업은행입니다. 요 가장 많이 좀 투자하고 계시죠. 요 쭈암님께서 요 12,100원 요 고가권 부근에서 근처에까지 좀 상승해서 올라와 있고, 연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. 20년 5,800원 요 최저가를 찍었던 적이 있었죠. 아직은 이제 현재 12,000원 근방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, DGB 보겠습니다. 대구 또 DGB 캐피탈 하이 투자증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결산 배당 주고 이 배당금은 650원을 주고 있습니다. 지금 뭐 일봉으로 봐도 최고가였던 요 8,500원 요 근방까지 좀 올라와 있습니다. 신한지주 얘도 STO 또 분기 배당 줍니다. 얘는 이제 525원, 525원 또 결산으로 860원을 좀 넘길지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홉 번째 KB금융 얘도 STO 관련주입니다. STO 요거는 좀 뭐 중요한 테마죠. 요 중요한 키워드니까 이것도 잘 봐야 될 것 같고, 요 KB금융은 KB증권이 없습니다. 증시에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 KB금융을 사야 되죠. 이 KB증권은 토큰증권 관련 사업 생태계 확대 협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SD 오너스를 구성하였고, 미술품 조각 투자를 위해 서울옥션 블루와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510원 요 정도 배당을 분기로 주고 있습니다. 차트로는 그닥 이렇게 다른 금융주에 비해서는 좀 약하죠. 시총이 1입니다. 가장 무거운 시총을 가지고 있습니다. 10번째 한국금융지주 얘도 STO 증권 또 고배당주입니다. 이 한국금융은 이 한국투자증권을 보유하고 있죠. 얘가 그래서 이 STO 관련돼서 요 증권 요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 토스뱅크하고 손잡고 토큰 증권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. 설립을 했습니다. 그래서 STO 관련주이기도 하죠. 최근에 STO 좋죠. 계속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우선주 보겠습니다. 요 쭈암님이 가지고 계신 게 이제 우선주입니다. 역시 좋습니다. 계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23년 연말 배당납 기준일을 보시면 26일입니다. 요날까지 매수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, 27일날 매도하면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. 요 배당락일이고, 29일 요때 이제 주주명부가 폐쇄되겠죠. 그래서 오늘은 이 금융주 한번 살펴봤습니다. 이 배당 소득을 또 15.4%를 뗍니다. 요게 그리고 배당락일 12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요때 배당락을 맞으면 이게 좀 조정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보고 빠져나올 수 있으면 지금 뭐 이 쭈암님처럼 기존에 이제 뭐 저가나 단가가 낮은 단가에서 받았던 분이라면 배당도 차익을 노릴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내년이 어떻게 될지 좀 미지수입니다.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일단 그래서 배당락 전에 주가 상승이 된다면 차익 실현을 하고, 배당락 이후에 크게 이제 조정을 받든지 떨어질 때 그때 저점을 잡으시든지 요렇게 또 금리 변화를 봐야겠죠. 그때 금리가 만약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면 이 차트도 이제 어떤 흐름을 보일지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하셔서, 이 외에 많은 배당주들이 있습니다. 이 금융주뿐만이 아니고 10% 근방까지 가는 배당주는 뭐 증권주, 또 보험주, 또 우리 유틸리티 산업 관련된 또, 그리고 지금 최근 나락을 보이고 있죠. 석유화학 쪽, 석유화학도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또 금리가 거꾸로 갈 수 있습니다. 그런 산업들은. 그래서 그런 산업 중에 있는 고배당주들, 그런 쪽들도 한번 잘 검토하시면 이 쭈암님 같은 이런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좀 발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.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